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같이 한번 좀 봐주시죠. 왜 이 시점에 왜 부릅니까? 이것인데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김민지 기자? 24일이죠? 25일인가? 25일이에요. 그러면 6일 후면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임명장을 주고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31일 청와대에서요.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에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날 이후 첫 만남이거든요. 그래요? 임명장 수여식 당시에는 두 사람 간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일 후에 있을 이 두 사람 간의 만남과 관련해서 만나는 건 좋은데 하필 시점이 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어 있고 조 전 장관도 소환 조사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 지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수사 압박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먼저 하국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이제 반부패 정책 협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건 경찰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고위직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인데 검찰을 빼고 하는 게 맞냐?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검찰을 당연히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앞에 가면은 위축이 돼가지고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할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7월 25일 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인데도 장관으로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데도 검찰총장이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부인이 구속되고 지금 현재 본인은 곧 소환 조사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로 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진짜 내가 그때 원했던 게 이건데 당신이 진짜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대통령이? 글쎄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31일 날의 만남 얘기 좀 해봤고요. 자, 김민지 기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는데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좀 논란입니까? 처음에 사실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민주당은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냥 판단을 존중한다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공식 논평은 자제하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의원 개개인들이 이제 뭐 어디 여기저기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점점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뭐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는 여당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없냐? 사과는 못하겠다. 이러기도 하고요. 법원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들어보시죠. 분노를 인정해야 되고 포괄적인 사과가 필요하고 특히 민주당 지도자들도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데요. 제가 지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어쨌든 법원의 이 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던 이 과정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로 인해서 검찰에게 그냥 큰 물줄기가 저는 오히려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검찰청구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정한 수사한다,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걸 봤어요. 네. 제가 봐서 이거는 엿장수 마음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지금 엿장수 마음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의 발언이에요. 이 검찰이 마치 조국을 딱 타깃으로 삼아서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려는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위에 제목 보이시죠? 반성 없는 민주당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주시죠. 자, 또 목적 높인 이 공지영 작가 얘기인데요. 공지영 작가 얘기는 저희가 좀 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 작가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어요. 집안 좋고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있는 일진들이 접수한 학교 같습니다. 이 나라 사법부를 공개 비판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공 작가, 이해찬은 돌아오시오. 비겁하게 보드카 속으로 숨지 말고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데 따른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겁니다.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김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 구속영장 발부된 당시에 법원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시위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울기도 했더라고요. 아, 울기까지 네,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 물론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만, 정상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특히 공지영 작가의 저런 과도한 어떤 그 격앙된 어떤 발언들, 사법부를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일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진. 저는 근데 보통은 일진은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집안 좋고 공부 잘하고 돈도 있는 일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작가시니까 표현을 굉장히 과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제가 차려라? 볼 때는 아하.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나올 거라고 아마 애초부터 예상을 안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저럴 때 스스로를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가 계속 자기 정당화를 해나가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는 소수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광화문에서 아직도 탄핵을 무효라고 외치는 분들이나 예. 정경심 교수 이미 다 확인돼서 영장 나왔는데도 저렇게 자기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정말 천지분간 없이 계속 저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분들이나 예. 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좌파 태극기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행동이 좀 도마 위에 올랐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날, 또 심사 당일, 그리고 발부 이후에도 법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비판하는데요.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칠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이야! 이대로는 사태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대법원이건 중앙지법까지 일어나서 대한민국 적폐 판사들 목 시원하게 적폐 판사 물러가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외치고 갑시다. 이른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지지자들이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실명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 얼굴 사진에요. 영정사진 합성하기도 영정사진? 하고요. 근조, 판사와 쓰레기를 합친 판내기라고 하고 욕설까지도 하는 등 비난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한국장? 당연하죠. 예.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시위,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법원 앞에서 저렇게 과도한 언어로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금방 적폐 판사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조국 전 장관 동생 또 구속영장 기각하면 갑자기 적폐 판사에서 또 훌륭한 판사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영장 또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하면 또 적폐 판사 되고 이게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사안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규정해가지고 비판을 합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판내기 이런 용어 옳지 않습니다. 기레기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이제 판내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요. 듣기 좋지 않습니다.